자, 교재는 494페이지입니다. 자, 3번. 재물 또는 이득의 취득 나와 있죠. 자, 내용 볼게요. 1번 체크하시고. 자, 수뢰죄와 달리 그랬습니다. 자, 수뢰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구, 약속, 그 다음에 취득 세 가지 모두 있죠. 그래서 요구만 해도 기수가 되고 약속만 해도 기수가 되고 취득하면 당연히 기수고, 근데 이 배임수재죄는 취득만 나와 있습니다. 법조문에 취득만 되어 있거든요. 이때 이제 기수가 된다라고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요구 약속은 법조문에 없죠. 그래서 X. 자, 2번 취득은 관련성이 있어야 되겠죠. 관련성이 없다면 본죄가 되지 않는다. 자, 3번 읽어보시고요. 8번입니다. 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대가, 그 외의 성질은 뭐죠? 대가가 아니란 얘기죠. 그쵸? 대가로서의 성질과 대가가 아닌 것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전부 동그라미. 전부가 대가로서의 성질을 띈다. 이 뜻이고요. 요 판례는 수뢰죄 할 때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수뢰죄 할 때도 똑같이 이 판례가 나와 있는데, 그때는 별표 3개짜리입니다. 그때는 출제가 많이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법리 구성이 거의 똑같아요. 그쵸? 자, 밑에 판례 볼게요. 자, 타인 사무 처리자가 요거 이제 제가 읽었죠. 전 시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되었을 때 배임수재가 된다 그랬습니다. 요거 한번 적어보실래요? 요 제3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제3자가 들어온 것은 제가 전 시간에 설명을 안 했는데 2016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사망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개정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제3자가 들어온 것은 2020년도가 아니고 2016년도에 들어왔어요. 자, 끄집어내시고요. 자, 여기에는 그 타인이 포함되질 않아요. 즉 사무 처리를 위임한 타인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판례입니다. 최신 판례. 됐어요? 그거 좀 알아두세요. 타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제3자에는 일단 알아두시고, 자, 그 밑에 볼게요. 타인 사무처리자가 증자자로부터 돈이 입금된 계좌의 예금 통장이라든지 인출할 수 있는 카드를 받았다고 한다면 통장 동그라미, 그 다음에 카드 동그라미. 그렇죠? 그럼 카드를 받았다면 소지했다면 뭐가 됩니까? 기수가 됩니다. 기수 취득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소지하게 되면 기수가 된다. 됐어요? 그런 뜻이고, 그 다음, 자, 이건 옛날 법조문이죠. 옛날 구법조문입니다. 타인 사무처리자가 취득했을 때 기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때 타인 사무처리자 취득하면 기수가 되는데, 이 취득한 자가 누구냐면 사자, 대리인,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이 받은 거야. 취득한 사람이. 그랬을 때는 또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받거나 사무처리 받은 자가 똑같기 때문에 그때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똑같이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배임수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법리 어디서 봤어요? 뇌물죄 할 때 배웠잖아요. 뇌물죄 할 때. 제3자 뇌물 공여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수뢰죄가 되는 것이다. 그 법리입니다. 그렇죠? 그런 뜻이고, 자, 여기서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요. 노트 한번 펴보세요. 노트를 펴보시면 이 노트에 적혀져 있는 이 부분이 몇 페이지인가요? 이게 134페이지인데요. 요거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 제가 노트를 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 필기되어 있는 부분은 현행법이 아니고 옛날 구법에 따라서 제가 쓴 건데요. 이거 좀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어딜 바꾸시냐면 여기 동그라미 2번 나와야지. 제3자가 취득한 것은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바꾸세요. 됩니다.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원칙에 나누지 마시고 제3자가 받은 것은 된다고요. 근데 그 제3자가 이런 사람들이라면 그건 당연히 방금 판례 봤죠? 판례 봤듯이 그건 당연히 배임수가 되는 것이고요. 되는 것이고, 밑에 그림은 이런 취지가 됩니다. 됐어요. 요것만 바꾸시면 돼요. 요것만 바꾸시면 됩니다.
원칙 예외 나누지 마시고 이거 지우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지우든 말든 상관없는데 제3자가 취득한 것도 죄가 되는 것으로 경법이 개정되었다. 이렇게. 됐죠? 됐어요. 자, 그러면 교재 와보세요. 자, 판례 보세요. 판례 보시면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딸 동그라미, 그 다음에 아들 동그라미. 명의로 받았다라고 했을 때 야들이 받으나 내가 받으나 한 가족이니까 그렇죠? 동일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배임 수재로 처리하겠다 이 뜻입니다. 다음 병역법상의 지정업체인 대표이사가 그렇죠? 여기 지정업체 명의로 받았죠? 업체 명의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으나 회사가 명의로 받으나 또이 아닙니까? 같기 때문에 역시 똑같게 평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배임 수재다 이 뜻이죠. 자, 사무분담의 변경으로 변경됐어요. 근데 이제 변경되기 전에 이 사람이 부정청탁 받았다는 거지. 그쵸? 그리고 이제 사무처리 분담으로 이제 다른 쪽으로 간 겁니다. 거기 가서 돈을 받은 거야. 그쵸? 그랬을 때, 이 수수가, 이 돈 받은 것이 부정청탁과 관련이 맺어 있다면 배임 수재로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요 사직되죠? 사직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이게 관련성을 맺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배임 수재로 갈 수 있다는 말이고요. 관련성이 없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자, 취득 나왔죠? 취득은 타인 사무처리자가 취득했을 때 되는 거예요. 타인 사무처리자가 취득했을 때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저기 위에서 뭐라고 했나? 여기 있지, 여기. 제3자에는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타인이 취득하게 된 것은 죄가 안 되는 거예요. 됐나요? 요거는 이제 2008년도 판례인데요. 제가 위에 적어드린 것은 최신 판례입니다. 최신 판례. 최신 판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책에는 이 책이 출간되고 나서 그 판례가 나왔는데 어쨌든 필기하던 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합 이사장 나와 있지. 이 사람이 타인 사무처리자입니다. 타인 사무처리자가 여기 운영비 명목으로 3천을 받아서 운영비를 썼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운영비 결국 누가 취득한 거지? 조합이 취득한 조합이. 조합이 취득한 거지? 라고 했을 때 이건 내가 꿀꺽한 게 아니라 조합이라고 하는 타인이 꿀꺽한 것이기 때문에 배임 수재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손해발생 여부 가볼게요. 손해발생 여부는 필기해드렸죠. 배임죄와는 달리 손해발생이 없어요. 구속요건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취득하면 그냥 기수가 되는 거예요. 이퀄 기수가 되는 것이다. 손해발생은 임무위배 행위라든지 손해발생은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와는 다른 점이죠. 취득하면 기수가 됩니다. 손해발생은 요건이 아니라고요. 여기 나와있지 취득하면 기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취득 동그란 올라가 보시면 취득했고요. 실제로 배임까지 나가면 그때는 경합범이 돼버려요. 죄가 두 개 다 됩니다. 여기 나와있죠. 부정행위라든지 배임행위까지 갈 필요가 없다. 가면 경합범이 된다. 자, 밑에도 취득하면 기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청탁에 따른 일정한 행위니까 이 행위가 뭐예요? 이 행위가 이제 배임행위죠. 까지 요하지 않는다. 출제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별표 3개짜리 됩니다. 위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미수범 처벌 가볼게요. 자, 취득만 처벌하고 있죠? 그렇죠? 법조문 자체가. 근데 배임 수재죄는 미수처벌 조항이 있거든. 따라서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학자들은 요구 약속은 미수가 있기 때문에 미수범 처벌 조항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이건 미수지 않느냐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시험은 학자들 얘기가 안 나옵니다. 판례 보셔야 돼. 판례 보시면 됩니다. 판례 보시면 여기 취득하면 기수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요구, 약속 자체가 되면 이론 학자들이 말했듯이 미수로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판례 뭐라고 하냐면 무죄라는 거 무죄. 아시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학설과 판례를 좀 분리해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각주에도 써놨듯이 학자들이 말했을 때는 미수로 갈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판례는 뭐로 봤다? 판례는 무죄로 봤다는 거예요. 됐죠? 다음 몰수 추진 가볼게요. 여기 볼까요?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받은 뇌물을 그대로 갖고 있다가 이를 그대로 반환했습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누구로부터? 증재자로부터 몰수하거나 추징한다. 이건 어디도 나와 있지? 우리 저 뇌물죄 할 때 똑같은 판례 하나 있죠? 자, 공범 가볼게요. 자, 공동의 사기 범행으로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내부적 분배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부적 세무적 그랬다고 한다면 이 행위는 따로 배임 수증제죄는 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런 얘기고 죄수관계 를 보면 동일인이죠. 동일인일 때는 포괄일제가 됩니다. 근데 이건 어디서 배웠죠? 총론 시간에 배웠잖아요. 죄수론 할 때. 여러 사람일 때 각각 있다면 포괄일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된다? 경합범이 된다. 총론 교재 때 많이 나왔던 판례들입니다. 타죄의 관계 볼까요? 타죄의 관계. 배임죄의 관계 봤죠? 부정한 청탁, 도표 볼게요. 도표 보시면 배임죄와 배임수죄 뭐가 다른지 보시면 배임죄는 이익만 됐죠? 순수 이득죄잖아요. 수재죄는 둘 다 됩니다. 그리고 배임죄는 부정한 청탁이 요건이 아니었지만 여긴 요건이죠. 그리고 배임행위는 배임죄 같은 경우 요건이었지만 여긴 요건이 아니었고요. 손해발생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제3자 이익취득은 둘 다 법조문에 있었습니다. 자, 뇌물자금 한번 비교해 볼게요. 뇌물죄 같은 경우는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주체가 되지만 배임수재죄는 일반 민간인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부정한 청탁이 이건 요건이었지만 여긴 요건이 아니고요. 기수시기는 취득하면 기수가 됐지만 수뢰죄는 수수, 요구, 약속이 모두 기수가 됩니다. 배임수재는 미수가 있지만 수뢰죄는 미수가 없어요. 그리고 둘 다 필요적 몰수 추징이다 하는 건 똑같고요. 외 것도 제3자는 똑같고요. 판례 보시면 배임수재와 배임은 행위 태양이 완전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법, 특별법 관계가 있다 하면 틀리고 완전 다른 범죄입니다. 자, 됐어요. 자, 배임 증제 가볼게요. 배임 증제. 자, 객체 똑같죠? 재물하고 이익 똑같고요. 여기는 공유하면 기수가 됩니다. 미수 있고요. 성격, 필요적 공범관계다. 여기 나와있지? 필요적 공범관계다. 자, 같이 처벌받을 필요는 없죠? 그렇죠? 왜? 공범이니까. 공범은 뭐예요? 총론 시간에 배우죠? 구성요건 해당성 플러스 위법성 플러스 책임 중에서 이 두 가지만 갖추면 됩니다. 책임은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책임 필요 없기 때문에 같이 처벌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처벌은 책임까지 갖춰져야 되는 거죠. 위법성까지만 갖추면 공범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누구에게는 정당한 업무를 할지라도 다른 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다? 인원만 처벌받는 거지. 야만 처벌받고 증제자는 처벌받지 않는 거지. 야는 처벌이 된다. 이 사람은 처벌이 안 된다. 이 뜻이. 자, 주체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배임 증제죄는 신분범이 아닙니다. 행위 보죠. 타인 사무 처리자다. 부정한 청탁이다. 공여다. 그리고 여기는 의무적입니다. 그렇죠? 필요적이 아니다. 조문에 없잖아. 조문에 필요적 몰수 추징 조항이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의무적 몰수 추징입니다.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자, 판례 가보면
타인 사무 처리자, 이 처리자 하는 자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처리가 아닌 자에게 주는 것은 배임 증제가 안 됩니다. 타인 사무라고 하는 것은 재산 관리, 재산 보존에 협력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순히 채무 부담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인 사무라는 거예요. 타인 사무가 아니고. 어서 찍은 채무 부담은 타인 사무가 안 된다는 것은 배임죄 할 때 나왔죠? 자, 판례 볼게요. 자, PD한테 뭐라 그랬어요? 특정 가수 노래만 틀어달라고 해서 PD한테 돈 줬죠? 배임 증제죄입니다. 지금도 그럴걸? 지금 덜 하겠지만 옛날에 무지 많았어요. 90년대 그쵸? 8, 90년대 보면 라디오 PD, 방송 PD한테 돈 엄청 줬어요. 자, 더 이상 공천 비리를 조사하지 말아달라. 그쵸? 비리 유리하게 책정해달라. 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아달라. 이런 말들 다 부정한 청탁이 되는 거고 주는 자는 배임 증제죄, 받는 자는 수재죄가 되는 거예요. 자, 이 판례 보죠. 편입학이지 편입학. 이 편입학에 관련된 사무는 누구 사무다? 총장이나 학장 사무다는 거야. 학장 사무. 이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그쵸? 그래서 편입학에 대한 사례로 누구한테 돈을 줬습니까? 총장이나 학장에게 돈을 줬다면 그때는 증제죄가 될 수가 있는데 이사에게 주었기 때문에 임무 관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임 증제가 안 돼요. 그 다음 아까 했죠? 증제죄와 배임죄와 증제죄는 별개라고 했다는 거 했습니다. 배임 증제죄로 범한 자라 할지라도 배임죄로는 범할 수가 별개로 이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경합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했다면 경합범이 각각 될 수 있다. 경합범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고 여기까지입니다.